발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이천중학교에서 수석교사로 지금 계시고요. 저희 창갑에도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김정식 선생님께서 초간단 정전기 감지장치 만들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2주 동안 알아가지고 목을 혹사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이라고 할 건요. 초간단 정전기 감지장치 만들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정전기 감지장치를 쉽게 정전기 북이에요. 정전기 북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안타까운 게 어디 가서 너무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데 한 3, 40분 걸린다. 그게 5분 체험해 본다. 이거보다는 만드는 데 한 1분 걸리면 남은 시간을 체험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아마 재료를 나눠드렸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만드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이 얘기는 좀 한번 하고 갈까요? 선생님들은 초능력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셔서 몇 번에 해당하는지 한번 답해 보시거든요. 초능력자는 존재할까? 1번 100% 존재한다. 2번 그래도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까? 3번 잘 모르겠다. 4번 100% 없다. 근데 과학에서 100%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사람 손가락이 5개가 100% 사람 손가락은 5개인가요? 6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100%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자, 잘 선택하시고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없으시군요. 시간이 없으면 정답 말씀드리고 갈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오늘 서두로 꺼내냐면요. 최근에 사실 아시겠지만 대학 교수님이나 심지어는 일국의 대통령조차도 이런 초능력이나 이런 신비주의를 믿어요. 그게 여기는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내볼까요? 초능력자가 없다는 증거를 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선생님 중에 본인이 초능력자이신 분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있다. 우리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우리 동네에 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무림의 고수는 겉으로 고수를 드러낸다. 그런 거에 현혹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과학에서 100%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능력자는 100% 없습니다. 초능력자가 있다면요.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김정은이 북핵 만드는 걸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뛰어난 초능력자들에다가 김정은 마이크 든다, 북핵 포기한다고 선언한다, 실시. 그럼 끝나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을 찾기 위해서 미국이 첩보위성을 띄우고 그렇게 헤매다닐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초능력자가 존재한다면 선생님들 로또를 왜 사십니까? 그 사람 다 이렇게 로또 번호 맞춰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 타갈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능력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쟁도 필요 없고 첩보원도 필요 없고 뭐 로또도 필요 없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구현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초능력자들이 초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도 현혹시키고 대통령이 현혹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 발언은 취소요. 그렇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 암이 걸려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기로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암 환자가 병원을 안 가고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서 죽습니다. 근데 왜 이게 죽은 게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느냐? 죽은 사람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교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초능력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건 사실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현상일 뿐이에요. 구약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보면 하느님의 마지막에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띄웁니다. 그 당시에는 무지개가 왜 뜨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하느님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무지개를 띄울 수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무지개 뜨는 원리를 알아냈으니까.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그게 초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거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다 서론불론결론 다 건너뛰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초능력은 100%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믿어주시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 일말의 그 가능성을 두지 마세요. 혹시 어딘가에는 그러면 사이비 교주도 다 따라야 되고요. 누군가 나타나서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면 그 혹시 어딘가에 있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가 왜 이런 걸 자꾸 믿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과학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과학을 가르치시다가도 점쟁이 말을 믿고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노출됐을 때 우리나라로 방사능이 온다고 막 걱정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보면서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인데 어떻게 일본에 방사니까 상관없어요. 보셨죠? 두 개 하나 되는 거? 초능력이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술사들은 자기가 초능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술사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초능력자 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제가 이 새의 질량을 재고 싶었거든요. 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게 질량이 나오겠죠? 새가 못 도망가게 뚜껑을 덮어놨어요. 공기가 안 통하는 유리 뚜껑을. 그럼 애들이 그래요. 그럼 죽지 않나요? 공기 충분히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새 질량을 측정하고 싶었는데 이 새가 제가 가까이 가면 이렇게 공중에 날아올라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저 약 올리느라. 자기 잡아놨다고 공중에 가만히 떠서 제자리에서 파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앉아있을 때랑 제가 가까이 갔을 때 얘가 공중에 떠있을 때랑 겨울의 질량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선택해 보십시오. 1번 증가한다, 2번 변화 없다, 3번 감소한다. 자, 1번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변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정답은 변화 없답니다. 왜냐하면 닫힌 개거든요. 닫힌 개에서는 얘가 안에 있는 애가 등가속 운동을 하지 않는 한은 이 개 자체의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안에서 막 화학 분자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물질이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100% 틀리는 문제. 잘 듣고 대답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 뚜껑을 치웠어요. 앉아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똑같은 상황이에요. 뚜껑이 없어요. 얘가 아주 살짝 날아올라서 퍼덕이고 있어요. 안 앉고. 뚜껑은 없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네. 찍으실 수 있죠? 닫힌 개가 뭐예요? 네? 닫힌 개. 닫힌 개라는 건 밖이랑 공기나 이런 것들이 물질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요. 닫힌 개에서는 질량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닫힌 개에서는 열린 개에서는 질량이 감소하고 닫힌 개에서는 질량이 증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드론을 안에다 넣었고요. 0점이 안 됐어요. 네, 보시면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질량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닫았을 때는 질량이 변화 없다는 건 이해되시죠? 근데 열면은 감소하지 않을까요? 저도 감소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왔거든요. 이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새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새보다 말을 잘 듣는 그럼 드론을 이용해 보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드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울 질량이 얼마죠? 432죠. 뜹니다.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질량. 그냥 432요? 네. 그런데 열고 해보겠습니다. 열고 가운데 놓고 자, 지금 질량이 얼마인가요? 질량을 보여줘요. 431이죠. 잘 보세요.
증가했죠? 자, 왜 증가한 것 같으세요? 네,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얘가 살짝 떠 있어도 질량은 변화가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드론이 뜨기 위해서 10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10이라는 공기를 밑으로 뿜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뜨거든요. 그럼 10이라는 공기를 뿜어주면 그 10이라는 공기가 저울을 눌러주니까 저울도 똑같이 10이라는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닫힌 계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열린 계에서는 뿜어준 공기가 저울로 다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증가를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평면에도 놓고 있어요. 증가한 이유는요, 제가 굉장히 갈등이었었는데 해답은 저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들 그 날개 없는 선풍기 보신 적 있죠? 날개 없는 선풍기가 가운데서 10이라는 힘으로 바람을 내보내면 뭐 몇 배의 바람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뜨기 위해서 바람을 하면요, 주변에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생긴 기류가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실험을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저건 당연히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초간단 정전기 만들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전기라는 건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제 정전기 두 기거든요. 만약에 얘가 정전기를 띄고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정전기를 감지를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정전기 제가 감지 장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를 원래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처음에 만들 때는 양쪽에다가 동전을 붙여요. 이런 이제 아크릴판에다 동전을 붙이고 안에다가 도체구를 넣는데 안에다가 이제 전기가 통하는 굴을 넣어야 되는데 이 전기가 통하는 쇠 구슬을 넣으면 무거워서 안 움직이죠. 가벼운 구슬을 넣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많이 보시는 스티로폼 이런 거 사다가 하면 되는데 이 스티로폼은 전기가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 스티로폼을 그걸 하느라고 정말 많은 걸 갖다 해봤습니다. 전도성 페인트도 갖다 칠해보고 전도성 스프레이도 갖다 뿌려보고 했는데 스프레이 뿌리니까 녹아버리더라고요. 전도성 페인트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칠하니까 칠하기도 힘들고 조그마니까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 먹물 이 먹물이 악유하고 탄소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찾다 보니까 먹물이 전기가 통한대요. 그래서 먹물을 갖다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먹물을 바르더니 전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좌우에 종이컵에 제가 먹물 칠해놓은 그거 드렸는데 이따 그거 하나씩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물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런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크릴판으로 된 이런 아크릴 관을 팔아요. 근데 이런 아크릴관을 하다가 자르려니까 아크릴은 딱딱해서 자르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최종 버전이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빨대입니다. 무슨 빨대죠? 예, 버블티 빨대. 이게 제일 큰 빨대예요. 이 버블티 빨대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버블티 빨대를 이제 가위로 잘라서 양쪽에다가 지금 요 스티로폼 도체구를 안에다 넣고 양쪽에다가 동전을 붙여주면 돼요. 글루건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거랑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작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글루건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해봐라 그럼 글루건도 몇 대 없고. 그래서 이제 최종 버전이 이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바로 만들어 보실 건데요. 네오디움 자석들이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네오디움 자석이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둘이 딱 달라붙으면 튕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네오디움 자석을 2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력으로 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냐? 이 공차 빨대를 요 스티로폼 구보다 조금만 더 크게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 네오디움 자석을 자력을 이용해서 붙이고요. 정전기 된 걸 갖다 대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 정전기 부분이 없으니까 잘라내고 나면 뭐 남죠? 공차 빨대 남죠? 이거 머리에 문질르셔서 갖다가 대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네. 뭐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려도 해보시면 돼요. 지금 한번 해보시는데 이게 둘이 딱 붙으면 아프니까요. 요거 붙이고 나서 막 흔들지 마시고 올려놓고 하시든가 잘 이렇게 들고 하세요.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요 안에다가 제가 알루미늄 호일을 넣어보기도 했는데요. 알루미늄 호일보다는 지금 드린 알루미늄 호일은 너무 크면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요. 너무 작으면 벽에 가서 붙어버려요. 그걸로 너무 좀 짧으면 더 잘 되실 겁니다. 자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길게 하면 자력이 약해지니까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안 문질 한쪽을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기가 이동을 하면서 튑니다. 양쪽을 다 잡으시면 안 되고요. 자, 잘 움직이시나요? 조심하시고. 네, 잘 되시죠? 네, 겁나시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셔도 돼요, 안 움직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거 학교에서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이 잘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확인하고 다시 거둘 거예요. 분해해서 다시 이렇게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 네. 한쪽만 다시 반대쪽 다시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시켜줘요. 계속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거를 근데 자석이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요 가운데는 작은 스티로폼을 넣고요. 가장자리에는 요 스티로폼 그 중에 큰 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맞춰 끼우면 보이시나요? 예, 자석 없이도 요 정도면 뭐 아이들 갖다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핸드폰 넣어서 파는 곽이거든요. 비싸지 않아요. 하나에 4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여기에다 스티로폼 큰 걸 넣으면 큰 것도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많은 게 들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관성도 볼 수 있어요. 작은 건 빨리 튀고 큰 건 천천히 튀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손을 여기를 잡으면 위에 건 안 튀어요. 왜 안 튀는지 아시겠죠? 얘가 전기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전달받은 게 제 손을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튀어요. 근데 위에를 잡으면 전달한 게 또 위에도 전달해 주니까 같이 튈 수 있고요.
이렇게 튄다는 거죠. 전기는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요. 뭐 할 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공차 빨대 드렸죠? 선생님들 혹시 저기 해보신 적 있나요? 다른 거 넘어갈게요. 이거 해파리 실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기 그 응원하는 털이게 잘라서 짧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마찰시켜서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저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저거 하면 생각처럼 잘 뜨지 않아요. 생각처럼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저거 몇 번 해봤는데 실패를 몇 번 했거든요. 성공하는 방법 간단해요. 보통 선생님들이 저걸 이제 찢으니까 끝에를 매듭을 짓거든요. 매듭을 짓고 찢는데 끝에를 매듭을 지면 매듭 무게 때문에 잘 안 떠요. 그래서 저거 성공하려면 매듭을 짓지 말고 끝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라이터로 살짝 가열한 다음에 손으로 콕 해가지고 그냥 얘들이 톡 하면 늘어붙거든요. 그 상태에서 찢어서 하면 잘 뜹니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해보려면 아이들이 막 찢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요. 일단 보여드리고 할게요. 요게 선생님 일회용 비닐봉지는 하나 드렸죠? 네. 그 일회용 비닐봉지 끝에 자른 겁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끝에 잘라가지고요. 털가죽 없으면 머리카락에 문지르시면 돼요. 머리카락에 문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회전시킨 다음에 동그랗게 떠야 되는데 다시. 그래서 그냥 문질러 저런 거 없어도 문질러 주신 다음에 던져주고 띄우면 뜹니다. 잘 뜨죠? 그래서 저는 해파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라서 하면 좋은 점이요.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잘 떠요. 근데 너무 크면 무거워서 잘 안 뜹니다. 크기는 적당히 맞추셔야 되는데 좀 크게 잘라봤는데 선생님들 조금 이따 해보실 겁니다. 문질른 다음에 이렇게 뜨죠.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거 학교에서 실험해 보려면 일단 이거 사야죠. 근데 이거 항상 찾으면 없죠. 작년에 사서 10개 사가지고 뒀는데 올해 해보려고 찾으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뭘 하면 되냐면 선생님들 지금 드린 공차 빨대 2개를 하나 이렇게 뜯겨가지고 꽂으면 얘가 길다라니까 봉이 됩니다. 봉이 되죠? 그러면 이 공차 빨대를 이용해도 충분히 띄우면 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잘 뜨죠? 와, 천운명이다. 근데 공차 빨대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풍선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풍선도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없어요 또. 그래서 최종 버전입니다. 최종 버전은요. 선생님들 일회용 비닐봉지 끝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자르고 남은 거 있죠? 남은 거를 이렇게 바람을 넣어요. 이렇게 꽈서 바람에 안 빠지게 바람을 넣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람 넣고요. 일회용 비닐봉지 문지르고 얘 문지르고 그러면 이제 정전기로 봉지 띄우는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준비물이 뭐만 있으면 되죠? 일회용 비닐봉지 하나 있으면 됩니다. 가위로 끝에 잘라서 지금처럼 띄우면 되고요.
얘를 이제 잘 하게 되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원형으로 만드셨는데 원형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보시면 뭐 일회용 비닐봉지 제가 이제 잘라서 원형으로 띄우고 한 거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뭐 풍선으로도 띄우고 했고요. 얘를 동그랗게 자르는 게 아니라요, 저렇게 삼각형으로 자른다든가 비행기 모양으로 접는다든가 하면 원만 아니라 쓸 수 있고요. 저걸 종이 비행기처럼 저기 사람 모양으로 잘라보면 종이 비행기처럼 접으면 무게 중심이 아래로 오거든요. 그러면 서커스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회전을 시킬 겁니다. 종이 비행기처럼 접은 거거든요. 제가 저렇게 이제 종이 비행기처럼 접어서 아래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회전을 시키면 원하는 대로 저렇게 뭐 회전도 시킬 수가 있어요.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회전하죠. 그래서 이제 만들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좀 뽀대가 나야 되니까 이런 거 가지고 뽀대가 안 나니까 이런 거. 이마트 가면 한 5, 6천 원 해요. 그 경찰서 지시복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애들 앞에서 그래도 선생님은 애들보다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로 해줘야지. 그래도 좀 뭐 있어 보이고 맛을 좀 들으시겠네요. 이런 걸로 이렇게 근사하게 해줘야지 애들한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띄워놓고 한 명이 이렇게 띄우고 있으면 두 명이 빨대라든가 뭐 이런 거 마찰시켜서 서로 어느 쪽으로 밀어낼 수 있는가 시합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누가 오랫동안 안 떨어뜨리고 것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예전에 비눗방울 이용해서도 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해보십시오. 비눗방울을 불 때 끝에다가 저렇게 알루미늄 호일을 안쪽까지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비눗방울을 불면 보통 저렇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요. 여기다 이제 정전기를 발생시키면 저렇게 끌려옵니다. 그건 아시죠? 정전기 끌려오는 건. 그런데 저 비눗방울을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키면 저 나갈 때 여기다 제가 대고 있는 거 보셨죠? 정전기 발생 장치. 그럼 저 이 알루미늄 호일을 타고 제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전기 봉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갖다 대면 지금 저희 풍선 올린 것처럼 저렇게 밀려 올라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비눗방울 가지고 간단하게 인력, 청력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불면 비눗방울 저렇게 떨어지죠? 조그맣게 불면, 근데 얘를 대전을 시켜서 조그맣게 불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가면 확 퍼져버려요. 퍼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비눗방울이 대전을 해서 나가니까 각각이 플러스 전기를 띄고 나가니까 확 퍼져버립니다. 공중에서 확 퍼져버리죠. 같은 전기를 띄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청력이 작용하면 저렇게 확 퍼지잖아요. 확 퍼지죠. 폭탄 터지듯이.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 제 홈페이지에 있어요. 동영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저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고요. 일찍 끝내죠. 저도. 저기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한테 돋보기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돋보기 받으셨나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고 힘을 꽉 주면 가운데 구멍이 없어요. 안경 쓰신 분은 안경을 벗고 해보십시오. 안경을 벗고 저를 보세요. 잘 안 보이죠? 그럼 이걸 만들어서 안경 벗고 눈에다 최대한 가까이 대고 힘을 싹 빼면 그 사이에 조그만 원이 하나 생길 겁니다. 떼고 보시고 대고 보세요. 그럼 대고 보는 게 훨씬 잘 보일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오목 렌즈고요. 볼록 렌즈 해야죠. 여기 이제 노안이 조금 있으면 오실 건데요.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는 책이 안 보여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책을요. 선생님이 책을 안경 벗고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세요. 책을 바닥에 놓고.
어느 정도까지 뚜렷이 보이나? 어느 정도까지 뚜렷이 보이세요? 젊은 분들은 상당히 가까이 가서 뚜렷이 보이고 나이 드신 분은 그렇죠? 그런데 뚜렷이 보이는 데서 조금 더 가보세요. 뚜렷이 안 보이죠? 자, 고개 드시고요. 그 상태에서 뚜렷이 안 보일 때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다 대고 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돋보기 선물입니다. 보이시나요? 대고 보시고 안 보이던 상태에서 손가락 모아서 대면 네, 보일 겁니다. 네, 휴대용 돋보기입니다. 커 보이나요? 작아 보이나요? 왜 커 보이죠? 기분 초능력이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커 보인다는 게. 요거는 바늘구멍 사진기예요. 바늘구멍 사진기는 커 보이나요? 안 커 보이나요? 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가서 보시면 커 보일 거예요. 커 보이는 건요, 상이 커진 게 아니라 우리가 물체를 가까이서 보면 커 보이거든요.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고. 근데 가까이 있으면 초점이 안 맞아서 못 봤는데 이렇게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드니까 가까이 있는 게 초점이 맞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 커진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늘구멍 사진기는 초점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안 보일 때,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일 때도 손가락만 모으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안경 중에 네. 렌즈 쓰지 않고 이렇게 피놀 안경이에요. 같은 원리입니다. 예,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구멍만 뚫어놓은 거예요. 핀홀만 여러 개를. 왜 여러 개를 뚫었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어두워져 보여요. 그래서 피놀 안경은 구멍을 많이 뚫어놓은 게 밝기를 밝게 하려고 그러고.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내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신호등 보신 적 있죠? 자, 이건 보행자 신호등. 4개짜리 신호등 보신 적 있죠? 네. 교차로에 왼쪽부터 순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 색깔. 왼쪽부터 색깔. 100% 확신한다. 100%. 100%. 네. 빨간 거요. 아니, 그러니까 4개 다. 100% 확신한다. 네. 빨간색, 초록, 노랑, 빨강. 틀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자, 중요한 건요. 선생님들 신호등 못 보셨나요? 10년 이상 보셨죠? 근데 왜 못 맞추세요? 색깔 이렇습니다. 왜 드렸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선생님들이, 특히 과학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저번 시간에 보여줬잖아. 근데 왜 몰라? 이거 몇 년 봐오셨어요? 이거 몇 년 봐오셨어요? 근데 왜 모르세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교육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는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나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사가 일반인들과 다른 전문직인 이유는요. 여기다 보여주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주지 않으면 암만 우리가 보여줬다라고, 나는 보여줬다라고 위안을 삼지만 교육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요. 제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죠? 네, 여기 들어가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재료 구입하는 목록도 이 안에 다 있으니까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김정쌤 사이트는 아마 거의 대부분 들어가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주소가 sciencelove.com입니다. sciencelove. 과학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